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제 옆에 계시는 이태호 전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앉아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다 박사님들인데 또 박사님들이 발표한 거를 제가 석사가 또 옆에서 깐죽거리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변 교수님하고 인연이 하여튼 1900 후반으로 올라가서 95년부터 민자사업을 쭉 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이상형 교수님 말씀하신 겸임 교수가 100% 경력이 있는 된다. 그래서 박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학교로 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세종대 겸임 교수 오래 했습니다. 하다 잘리고 해서 3년 하다 임기가 만료되면 또 재임용하고 잘리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간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그래서 박사 논문이나 이렇게 논문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딴 분들도 대부분 거기에 코멘트를 해서 저는 마지막 부분만 이영행 박사님 말씀하신 것만 조금 코멘트를 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최근에 이제 뭐 고양터미널이라든지 일산의 차이나타운이나 이거 매각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양재동에 있는 파이시티,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뭐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매각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크게 떠드는 이제 르네상스 호텔을 제가 매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관련한 오피스나 뭐 이런 쪽에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 좀 많이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 것도 사실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삼성하고 같이 사업계획서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또 코레일에 가서 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또 자문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 이제 보좌관 하시는 우리 이제 안민규 교수님, 안 박사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서울시에서 딴지를 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정상화가 이제 잘 됐으면 했었는데 좀 어려운 길로 가버렸고요. 근데 하여튼 김영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건국대 세종대 말씀 입장에서 보면 이현영 박사님은 건국대 출신 같습니다. 발표를 가진 자 입장에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견해가 그래서 세종대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과열화되지 않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다운됐을 경우에는 아까 활성화라는 쪽으로 과감하게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개입을 했을 경우에 왜곡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방지할 거냐는 부분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심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반대로 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로 갖고 있으면 세이프하죠. 사는 순간 매각 차손이 예상이 되니까 결국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깔아주고 상승 곡선으로 전환시켜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심리적 반등을 빨리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녹아들어서 발표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서민 주거 복지 쪽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적하셨듯이 취득세나 이런 것들 감면 기간이
한시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 가면 이게 또 심리가 꺾이겠네 하는 불안감들이 결국은 그 4.1 대책 이후에도 불안 요소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그 편안하게 갖고 가게 해주려고 하면 기간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더 장기간을 갖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저 LTV/DTI 부분은 조금 저는 견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봤을 때 실제 그 부동산이 폭락하는 계기가 됐던 게 상당히 그 LTV/DTI 부분을 일본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풀어놓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부메랑으로 와가지고 오랜 기간에 그 부동산 침체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기관의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사후 약방문이 되거든요. 제가 부실채권에 대해서 NPL을 많이 매각을 해봤는데 금융기관은 사전적으로 기준을 주고 통제하지 않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 부실화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강력한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서로 반대되는 견해들이 많아서 그것들은 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사이버에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제가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봬도 저를 보신 분은 많으시겠지만 제가 직접 뵌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제가 사실 이제 특강을 한번 이제 그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특강을 한 적은 한 번 있고요. 그다음 사은회 때 어떻게 초창기 때는 사은회 때 겸임이라고 불러줘서 은수저도 한번 받아간 적은 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직을 손